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T테스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aired T테스트 그리고 투샘플 T테스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Paired T테스트는 두 집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인 경우에 사용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지금 양손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짝을 이루고 있죠. 두 손 중에서 왼손이 더 큰가요? 오른손이 더 큰가요? 제 경우에는 오른손이 더 크더군요. 자, 반지를 껴보면 알 수 있지만 손가락도 오른손 손가락이 더 굵습니다. 뭐 오른손잡이라 그렇겠죠. 왼손잡이는 아마도 왼손이 더 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오른손이 더 클까요? 이런 식의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페어드 T테스트, 대응표본 T테스트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양쪽 손을 비교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조건에서 짝을 지어 마치 한 쌍처럼 대응되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페어드 T테스트가 활용되며 그림에서처럼 모집단은 샘플 1, 샘플 2의 두 개의 집단에서 디퍼런스라고 하는 디퍼런시스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집단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후에는 D값으로 원 샘플 T테스트를 하게 되고 두 모집단의 평균값이 같냐 다르냐는 대응된 차이값들의 평균이 0이냐 아니냐가 되는 거죠. 샘플의 개수도 2n에서 n으로 작아집니다. 실습을 통해 페어드 T테스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두 대리점 간의 매출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별 매출을 데이터 값으로 하기 때문에 각 날짜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휴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날짜별로 쌍을 이루면 다른 영향을 제외시키고 다만 차이는 A 대리점은 프로모션을 했고 B 대리점은 프로모션을 안 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도 점심시간도 있고 퇴근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의 지침은 일별, 시간대별로 쌍을 지어서 분석해 보라는 것이죠. 페어드 T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과 프로모션이 아닌 기간을 구분하여 그룹 바이를 쓰게 되겠습니다. 규모 가설은 두 대리점 간의 차이가 없다가 될 것이고 대립 가설은 두 대리점 간의 일별, 시간대별로 매출에 차이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로모션 기간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추정치 T값과 P-밸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튜토리얼은 EDA, Paired T-Test 항목에 있는 EE, Compare Sales with Competitors입니다. 모델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Paired T-Test 실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데이터입니다. 자, 대리점 A, B 간의 일별, 시간대별 판매량이잖아요. 그래서 일별, 시간대별 판매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날짜, 시간이고요. 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샵 네임이 A, B가 있고 세일즈 어마운트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여부가 있고요. 컬럼은 6개, 로우는 789개가 되겠습니다. 짝수가 아니네요. 없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스태티스틱 서머리를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해봤습니다. 평균과 개수, 그 다음에 Q1, 미디언, Q3를 구해봤습니다. 세일즈 어마운트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룹 바이를 통해서
계산했습니다. 프로모션 할 때, 그 다음에 샵 네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넘버로 밸류 보니까 315개, 317개. 좀 차이가 있네요. 79개, 78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체로 보니까 프로모션을 안 할 때 A와 B를 보니까 A가 좀 더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할 때 A와 B를 보니까 역시 또 A가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모션은 A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팔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B는 줄었네요. 자, 그 다음에 페어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A와 B를 필터링을 했습니다. 자, 필터링은 이제 필터 함수로 했겠죠. 자, 필터 함수를 통해서 A인 거 찾아라. 찾았고요. 또 B인 것도 마찬가지로 찾았을 겁니다. 자,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인 함수를 통해서 이너 조인을 했습니다. 요걸 하면 되죠. 자, 이걸 하게 되면 아까 그 대응이 되지 않는 거는 제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엔드 조건이니까요. 391개가 나왔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인했다. 아우터 조인을 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98개가 됩니다. 널 데이터도 있는 게 나올 거예요. 널 데이터가 있죠. 자, 그래서 쌍이 되지 않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너 조인으로 해가지고 다시 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키, 라이트 키는 이렇게 데이트 아워로 서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서픽스는 언더바 A, 라이트 서픽스는 언더바 B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페어드 디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퍼스트 컬럼이 세일즈 어마운트 A 대리점, 세일즈 어마운트 B 대리점, 세컨드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포테시스 디퍼런스는 디폴트 값 0을 쓰겠습니다. 같냐 다르냐를 하는 거죠. 투 사이드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넣습니다. 자, 프로모션을 했냐 안 했냐 요거 여부를 넣는 거죠. 자, 런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거 같이 나왔네요. 먼저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을 경우 n일 경우로 보겠습니다. df는 313이 나왔고 t밸류는 1.612가 나왔습니다. 1.612 뭐 z밸류로 하면은 뭐 95%이 안쪽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 difference in mean not equal 0. 같지 않다 이거죠. 평균이 같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0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p-value를 보니까 0.107입니다. 자, 0.05보다 크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때는 그랬고요. 그러니까 A 대리점이나 B 대리점이나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때는 평균이 같다. 세일즈 어마운트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할 때입니다. 프로모션이 Y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DF는 76이 됐고요. 쌍의 개수가 아마 77개로 나왔겠죠. 그 다음에 서머리 해보니까요. T밸류가 5.582가 나왔습니다. 오, 크죠? Z랑 비교해 볼 때 3보다도 크니까 0.01보다 뭐 작게 나오는 그런 거죠. P밸류가. 자, 보겠습니다. 밑에. 대립가설은 마찬가지로 디퍼런스가 0이 아니다.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P밸류는 3.5에 2의 마이너스 0.7. 7승입니다. 2의 마이너스 7승.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합니다. 즉, 프로모션이 예스일 때는 두 대리점 간의 판매량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실습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페어드 티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정지한 다음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Degree of Freedom, 자유도는 313이고 t-value 값은 1.612가 나왔습니다. p-value는 0.107이 나왔고 유의 수준 5%에서 규모가소를 기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유도는 76이고 t-value 값은 5.582가 나왔습니다. p-value는 3.0, 2의 마이너스 7승으로 매우 작았습니다. 해서 유의 수준 5%에서 규모가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오픈 클래스 카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1983년과 1993년 두 개의 연도에 범죄 수치 평균을 구하고 각 주별로, 즉 스테이트별로 10년간 범죄가 증가한 것이 평균적으로 170인지 아닌지를 양측 검증하는 것입니다. 5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후 진행합니다. 페어드 t-테스트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로드했고요. 데이터는 t-테스트 크라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읽었고요. 자, 시퀀스는 스트링, 그 다음에 year 1983, year 1993 이것은 더블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값을 보니까 듀얼로 어떤 계산값인 것 같아요. 실수값이 나왔습니다. 자, 스태틱 서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컬럼은 각각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437.5196이 나왔고요. 이어 1993은 606.8294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예,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범죄의 차이가 170인지 아닌지를 또 테스트해 보라 그랬죠.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요, 페어드 t-테스트를 하면 되죠. 자, 페어드 t-테스트 양쪽이 정확하게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컬럼과 이 컬럼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포테시스 디퍼런스가 디폴트가 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70이냐 아니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컬럼이 1993이에요. 그 다음 세컨 컬럼이 1983. 얘가 더 컸으니까요. 그리고 투 사이디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런 했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t-밸류가 마이너스 0.03이네요. 어휴, 차이가 없네. 자, 보겠습니다. 알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 대립값을 보니까 두 값의 차이가 평균의 차이가 170이 아니다. 이거죠. 170이 아니다. 보니까 p-밸류가 0.975가 나와서 0.975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AC0를 채택한다.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두 연도의 차이값은 170이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각 주별로 계산해서 평균하니까 170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해봤네요. add 펑션 컬럼으로 해서 디퍼런스를 따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디퍼런스라고 따로 구해서 1993에서 1983을 빼서 값을 따로 구했죠. 그 다음에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 원 샘플 t-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디퍼런스는 민이 170이냐? 자, 계산해 보니까요. 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똑같습니다. 값이 0.975가 나왔죠. 그래서 투 샘플 t-테스트는 결국은 디퍼런스를 구하고 원 샘플 t-테스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 범죄 수치의 평균은 1983년 437.5,
그리고 1993년 606.8이 되겠습니다. 2번, 대립가설은 각 주가 10년 사이 증가한 범죄가 평균적으로 170이 아니다 가 되고, 검정 통계량은 계산하니 t값이 마이너스 0.031이 나왔습니다. 꽤 작은 값이죠. 그리고 p-value는 0.975가 나와서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투샘플 t-테스트입니다. 아래 3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들 중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만히 보면 평균의 차이는 3개가 모두 같습니다. 다만 분산, 베리어빌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은 중간 정도의 분산을 가지고 케이스 2의 분산이 가장 크며 케이스 3의 분산이 가장 작습니다. 만약 케이스 2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t-테스트를 한다면 H0 규모 가설을 기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케이스 3의 경우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 평균의 차이가 같을 경우라도 모 분산의 크기에 따라 그 차이가 도드라질 수 있고 또는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 T를 보면 분자에는 평균의 차이가 있고 분모에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투샘플 t-테스트는 다음에 3가지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입니다. 독립성은 각 관측값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규성은 관측값이 추출되는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샘플 사이즈가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표본 평균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정규 분포로 수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바로 등분산성 가정입니다. 분산의 차이가 너무 크면 t-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넌 파라메트릭 방법 같은 다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위 3가지 가정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t-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죠. 서로 다른 2개의 그룹 간 평균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것인데, 대립가설이 프로모션 전후의 판매량의 차이가 있다 인 것으로 보아 프로모션에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한 것은 프로모션에 해당할 것이고, 대조그룹, 컨트롤 그룹은 프로모션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규모가설은 당연히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이니까 프로모션 전후의 판매량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t값은 수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평균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그룹 내 변동이 작을수록 검정 통계량 값은 커지게 되고 따라서 p-value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3개의 케이스 생각나시죠? 같은 평균 차이라도 분산이 작은 3번 케이스가 검정 통계량이 가장 크게 나오고 따라서 p-value가 가장 작게 나옵니다. 투샘플 t-테스트 실습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앞서 나왔던 E1 투샘플 t-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앞서는 대리점 A와 대리점 B를 비교했는데 이번 문제는 대리점 A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대신에 프로모션의 효과 유무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1번 문제는 프로모션 유무에 따른 평균 매출액의 차이값을 구하는 것이고 2번 문제는 프로모션을 수행할 경우에 매출 금액이 프로모션을 안 할 경우에 매출 금액보다 큰지에 대한
t-테스트 단축 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문제는 프로모션이 매출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양측 검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크거나 또는 작은 것이므로 양측 검정의 p-밸류는 단측 검정의 p-밸류의 2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사용되는 튜토리얼은 EDA, Two Sample T-Test, EL, Increase Sales by Promotions 입니다. 브라이틱스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투샘플 T-테스트 실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했습니다. 데이터는 투샘플 T-테스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데이터랑 같은 거네요. 날짜, 시간별, 그리고 샵별로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샵 A만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샵 A만 뽑았습니다. 자, 뽑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그려봤네요. 프로모션 할 때 안 할 때, 그리고 날짜별로 판매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F테스트를 했네요. F테스트 세일즈 어마운트에 대해서 팩터를 프로모션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를 가지고 팩터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투 사이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F테스트는 등분산성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같으면 1이 되죠. 그래서 레이쇼가 1이냐 아니냐를 놓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다 라고 하면은 분산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p-밸류가 0.58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두 분포의 분산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분포의 분산은 같은 것으로 등분산성을 놓고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toSample t-test for stacked data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샵 A, B 이런 식으로 팩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sales amount라는 레스판스를 놓고 팩토 칼럼으로 프로모션의 yes, no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측 검정 two-sided로 놓고요. 그리고 first y, second n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equal variance는 여기 f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true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거는 페어드 t-테스트가 아니죠. 각각으로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룹 바이는 없고요. 그래서 세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A 대리점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런을 합니다. t-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 difference는 0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null hypothesis, 규모가설은 difference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둘이 같다. 자, p-밸류 보겠습니다. 0.043이 나왔습니다. 0.043. 그러니까 0.05보다 작네요. 자, 이거는 유의수준 0.05라는 기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리젝트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대립가설, 알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채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일즈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투샘플 t-테스트인데요. 이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밑에 assume equal variance를 auto, 자동으로 놓고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요, 브라이틱스가 알아서 분산을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값을 통해서 p-밸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값이 나왔죠? 0.043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웨이 아노바도 있습니다. 자, 원웨이 아노바는요, 뭐냐 하면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할 때는 t-테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원웨이 아노바라는 것도 써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판스를 이렇게 놓고요. 팩터 컬럼을 프로모션으로 놓고 작업을 하면은요. 원웨이 아노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는 인자 수준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아노바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F값이 4.12가 나오고요. P-밸류가 0.043이 나옵니다. 아까 t-테스트랑 같은 값이 나왔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단축 검정인 경우에는요. 투사이드들을 이렇게 얼터너티브를 그레이터로 놓고 수행하면 됩니다. 자, 요거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p-밸류가 0.021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단축 검정에서도 규모 가수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대립 가수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할 때가 프로모션 안 할 때보다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매출액의 차이값은 312.66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12.7이 됩니다. 데이터 형식이 스택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toSample tTest for stacked data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검정 통계량 t값은 2.0이고 반올림하면 2.030이 나옵니다. 2번 반측 검정의 p-밸류는 0.022로 그리고 3번 양측 검정의 p-밸류는 0.043이 나와서 둘 다 유의수준 0.05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프로모션은 평균 매출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며 프로모션을 할 경우 평균 매출액이 커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노바 분산 분석의 결과와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팩토 레벨이 있거나 팩토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평균의 동일성을 테스트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요. t-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즉 팩토 레벨이 2개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정 통계량 F값은 검정 통계량 T값의 제곱과 같으며 p-밸류는 양측 검정의 p-밸류와 동일한 값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지난번 원샘플 t-테스트 퀴즈에 사용된 데이터셋이 또 사용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남녀별 체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양측 검증하는 것입니다. 대립가설을 세우고 브라이틱스를 통해 검정 통계량 t값과 p-밸류를 구한 뒤 이를 통해 판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립니다. 퀴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샘플 t-테스트입니다. 자, 아까 썼던 퀴즈 2에 썼던 바로 그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면 되죠. 남녀별 체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Sample t-test for stacked data를 써가지고요. 젠도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템퍼러처 레스판스 컬럼은 템퍼러처고요. 팩터 컬럼은 젠더입니다. 자, 투사이드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first를 female 2로 했고요. 그 다음에 second를 1번으로 했습니다. 이 2를 바꿨네요. 그리고 equal variance는 오토로 놓고 run을 수행했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t-밸류가 2.285가 나왔고요. 좀 큰 값이 나왔죠. p-밸류는 0.0239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여기서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걸로 나왔네요. 그리고 대립 가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남녀별 체온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녀별 체온의 평균에 차이가 없다라는 규모가설에 대립하여 대립가설로 남녀별 체온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수립되었고 브라이틱스를 통해 검정 통계량 값을 구했더니 2.2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p-value도 계산되었는데 p-value는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0.0239가 나왔습니다. 하여 규모가설은 기각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러므로 남녀별 체온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판정합니다. 이상으로 T테스트 학습을 마칩니다.